독일의 마이센 역시도 유럽의 부호들의 수집 대상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되고요. 물론 지금도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는 브랜드이긴 하지만요. 돈 많은 재벌이 취미의 진심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몸소 보여준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얼마 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시죠? 거기 나왔던 소품들 역시도 세간의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도대체 재벌들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걸 먹고 어떤 집에 사는지 이런 게 막 화제가 됐었죠. 혹시 이 장면 기억하세요? 재벌집 사람들이 모여서 차를 마시던 그 장면, 그리고 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식기, 하얀색 바탕에 코발트색 파란색 무늬가 인상적이었던 바로 그 브랜드. 자그마치 247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브랜드지만요, 최근 드라마 열풍으로 인해 재벌집 식기로 더 유명해진 그 브랜드. 저는 MD생활 13년차 테디 킴이고요. 오늘의 주제는 로얄 코펜하겐입니다. 실크로드 무역이 활발하던 17세기 초, 이슬람 상인들이 실크 원단 사이에 중국산 도자기를 한두 점씩 섞어 들어오게 됩니다. 당시 중국의 도자기 기술은 유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높은 온도에서 유약을 발라 구워낸 하얗고 매끈한 중국의 도자기는 당시 유럽에서 주로 사용하던 테라코타나 도기와는 퀄리티는 물론이고요, 특히 아름다움이라는 측면에서 비교가 불가능했다고 하죠. 특히 그 중에서도 영롱한 흰색 바탕에 파란 코발트색으로 문양이 새겨진 청화백자가 특히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17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해상무역이 활성화되기 전이라서 주로 육로를 통해 운반해야 했는데요. 무겁고 부피까지 큰 데다가 깨지기도 쉬운 도자기라는 물건을 험난한 육로로 운반한다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겠죠. 그렇다 보니 가뭄에 콩나듯 유럽에 무사히 도착한 청화백자의 가격은 소위 부르는 게 값이었다고 하죠. 이때 유럽에선 중국산 백자가 이른바 백색 황금이라고 불렸다고 하고요. 실제로 웬만한 서민들 집 한 채 가격보다도 비쌌다고 하죠. 혹시 연금술사라는 직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으로 치면 황금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하는 금속화학자? 이런 걸 연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황금을 어떻게 만들어? 지금이야 황당한 직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실제로 존재했던 직업이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돈이라고 하면 이른바 종이돈을 떠올리시겠지만 불과 수세기 전만 하더라도 진짜 돈인 황금이 유통되던 시기였죠. 위조지폐가 영화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듯이 과거에도 황금을 만들어내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이들의 직업을 연금술사 라고 불렀다고 하죠. 청화백자 역시 백색 황금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당시 유럽에서는 중국 도자기의 제조 비밀을 알아내려는 시도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이 비밀을 알아내는 과정이 당연히 쉽진 않았겠죠. 이는 백자의 주성분인 카올린, 이른바 고령토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일반적으로 자기라고 하면 이 고령토로 만든 도자기를 말하는데요, 카올린이라는 이름은 중국의 가오링산에서 채취되었다고 해서 유래가 되었다고 알려져 있고요. 가오링산의 한자 표기는 고령산이라고 하고요. 흰백색을 띄어서 백토라고도 불리는 이 고령토는 각종 알카리성 광물질과 금속 성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1200도에서 1400도의 고온에서 구워내게 되면 유리화가 진행돼서 반투명해 오묘하고도 영롱한 텍스처를 가진 백자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세계 도자기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유럽의 도자기 브랜드들은 어떻게 탄생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 앞에 언급했던 연금술사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한 프리드리히 베트거, 1682년 독일에서 태어난 그의 첫 직업은 약사였습니다. 후에 연금술에 매료돼서 연금술을 연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중에 프로이센의 왕이었던 프레데릭 1세의 명을 받아 금 만들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물론 이 도전은 실패로 끝났고요. 프로이센 왕에게 쫓겨 이웃나라였던 작센 왕국으로 도망간 그는 작센의 왕 아우구스트에게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그는 운명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작센의 왕 또한 자신에게 금을 만들라고 할까봐 두려웠던 그는 자신을 도공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헌데 이게 세상을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되죠. 작센의 왕이었던 아우구스투스는 베트거에게 중국 백자의 비밀을 풀라고 명하게 됩니다. 사실 도공이 아니라 화학자였던 그는 당시 도공들은 할 수 없는 혁신적인 실험들을 이어가게 되고요. 그러던 어느 날 백자와 비슷한 도자기를 만들게 되는데요. 우연하게도 유럽의 고령토를 사용하게 된 것을 알게 되죠. 베트거, 그는 연금술사로 황금 제조에는 실패했지만 백색 황금이라 불리던 자기를 만드는 데 성공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제조법이 타국에 알려질까 두려웠던 아우구스트 황제 때문에 37세라는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비운의 삶을 살다 갔다고도 하죠. 이때 최초로 고령토 광산이 발견된 곳이 지금 현재 작센과 보헤미아를 잇는 국경지대 인근이었다고 하는데요. 이곳이 현재 독일 동부 작센주의 소도시이자 도자기의 기원지로 일컬어지는 마이센입니다. 1709년 드디어 유럽 최초의 자기 공장인 마이센 가마가 소도시 마이센에 세워지게 되는데요. 이후 300년이 넘는 오랜 역사 속에서 비록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요,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남아 전통을 이어오고 있고요.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브랜드라는 타이틀은 물론이고요, 퀄리티, 발색, 유려한 페인팅 등 제품 자체로도 유럽 도자기의 절대 왕자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입니다. 마이센의 시그니처라고 하면 이른바 쌍검이라고 불리는 브랜드 표식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 브랜드의 심벌은 과거 작센 왕국의 국장의 표식에서 따왔다고 하죠. 1710년 마이센에서 유럽 최초로 자기 생산이 시작됐지만 이 제조 비법은 유럽 다른 나라들에게는 철저히 비밀에 붙여집니다. 때문에 중국의 백자만큼은 아니었지만 독일의 마이센 역시도 유럽의 부호들의 수집 대상으로 큰 인기를 끌게 되고요. 물론 지금도 엄청난 가격을 자랑하는 브랜드이긴 하지만요. 이후 마이센 출신의 장인들이 유럽 곳곳으로 스카웃되면서 백자의 제조 기술 역시도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오스트리아의 아우가르텐, 이탈리아의 지누리, 영국의 웨지우드, 덴마크의 로얄 코펜하겐 등 현재 세계 도자기 시장을 평정하고 있는 명품 브랜드들이 탄생하게 되죠. 그 중에서도 재벌집 식기로 인기를 끌고 있는 로얄 코펜하겐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775년 덴마크 황후였던 줄리안 마리라는 사람의 후원으로 덴마크 왕립 자기 공방이 설립되게 됩니다. 이른바 로얄 코펜하겐의 탄생이죠. 줄리안 마리라는 인물은 그 누구보다도 중국 백자와 도자기에 관심이 많은 속칭 덕후였다고 하죠. 본인이 직접 도자기 공방을 세우고 유명한 마이스터들도 직접 스카웃을 하면서 후원했다고 하는데요. 이른바 돈 많은 재벌이 취미의 진심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몸소 보여준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요. 로얄 코펜하겐의 시그니처라고 하면 청화백자를 모티브로 한 블루 앤 화이트 페인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덴마크 보른홀른섬에서 고품질의 고령토가 채취되고요. 청색 염료의 원료인 코발트 역시도 덴마크 내에서 나기 때문에 일찌감치 자체 생산 체계를 갖췄다고 하죠. 모든 제품이 자기 위에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직접 그림을 새겨넣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기 때문에 그릇 하나하나가 모양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으로 유명하고요. 접시 하나를 만드는데 평균 1000번 이상의 붓질이 들어간다고 하죠. 그 과정이 흡사 예술 공예품을 만드는 것 같다고 해서 매니아층이 굉장히 탄탄한 브랜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물 청화백자는 박물관에서만 봐서 저 역시도 1:1 비교는 어렵지만요, 로얄 코펜하겐 실물을 보면 사진 속에서 봤던 청화백자와 비슷한 아우라가 느껴지긴 하는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덴마크의 황실 도자기로 유명한 로얄 코펜하겐이지만요, 개인적으로 중국의 청화백자의 아우라가 스며 있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애착이 가는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연금술사였던 베트거가 중국 백자의 탄생 비밀을 풀어낸 지도 300년이 지난 지금 오늘 소개해드렸던 마이센, 로얄 코펜하겐은 물론이고요, 독일의 빌레로이엠 로젠탈, 영국의 웨지우드, 스포드, 프랑스의 세브르, 이탈리아의 지노리, 헝가리의 헤렌드 등등 유럽 브랜드들이 세계 명품 도자기 시장을 거의 싹쓸이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수세기 전 유럽의 부호들이 중국 자기에 열광했던 것처럼 현재 중국의 돈 많은 상류층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유럽산 명품자기 열풍이 불고 있다고도 하죠. 도자기의 원조였던 중국, 그 기술을 배워 세계 도자기 시장을 평정한 유럽.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최근 가성비를 앞세운 중국산 테이블웨어의 추격이 거센 요즘이죠. 아직까진 유럽의 완승처럼 보이지만요, 앞으로 300년 뒤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 한에서 꿀팁 몇 가지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로얄 코펜하겐 제품을 보면은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뒷면을 보시면 됩니다.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유럽 자기들은 일명 백스탬프라고 해서 제품 뒷면에 이렇게 여러 가지 표식들이 찍혀 있는데요. 이 왕관 모양은 덴마크 황실을 상징하고요. 이 밑에 덴마크라고 써 있는 건 제조 국가를 말합니다. 초기에는 다 덴마크 안에서만 생산을 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걸 확인 안 하셔도 됐는데, 최근에는 타일랜드에서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 덴마크 마크가 찍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왕관 밑에 이렇게 3개의 물결 무늬가 있잖아요. 이 삼선은 그 덴마크가 2개의 섬과 3개의 해협을 가지고 있는 어떤 지리적인 특성을 상징하는 거라고 하고요. 또 이 삼선은 이 품질을 또 표기하는 거라고도 해요.
여기는 지금 아무런 선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 한 줄이 가 있으면 이제 2등급, 두 줄이 이렇게 세로로 가 있으면 3등급 제품이라고 하고요. 각 등급 차이별로는 뭐 육안으로는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하는데 약 한 20% 정도 가격이 싸진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렇게 알파벳 되어 있는 건 요 그 그릇을 직접 이제 페인팅 할 때 한 이제 그 장인 마이스터의 이제 사인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요 버건디 컬러로 들어간 제품들은 요 사인도 버건디 컬러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아예 넘버링은 요 제품의 고유 번호를 의미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있죠. 예. 마이센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마이센은 아까 말씀드렸던 요 쌍칼, 쌍검이라고 하죠. 요게 이제 트레이드 마크고 보시면 예, 여긴 따로 문양이 없어요. 쌍검 마크만 딱 있고 메이드 인 저머니만 딱 찍혀 있네요. 예전에 그 빈티지 제품들은 이런 일련 번호 없었던 것 같은데 요거 이제 최근에 나온 제품이라 일련 번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천 제품이요. 단연코 스테디셀링 라인이라고 하면 청화백자를 모티브로 한 플루티드 라인을 추천합니다. 참고로 블루는 파란색 컬러를 의미하고요. 플루티드란 조개 껍질처럼 이렇게 세로로 홈이 나 있는 형태를 의미한다고 하고요. 또 그 외에도 테두리 쉐입 형태에 따라서 뭐 플레인, 레이스, 더블 레이스, 뭐 플레이스 라인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마이센 같은 경우는 원조라고 하면 역시 청화백자를 모티브로 한 블루 어니언 시리즈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디자인이 너무 클래식하다는 평이 많아서 국내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고요. 실제로 마이센 제품들이 예술품의 경지에 어떤 뭐 화려한 디자인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식용이라면 몰라도 일상용으로는 좀 다소 부담스럽다는 평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상용으로는 오늘 제가 아까 가져왔던 웨이브 라인을 추천합니다.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에 활용 점정으로 이 쌍검 로고 하나. 왠지 자신감의 표현 같지 않나요? 지금까지 MD생활 13년차 테디 킴이었고요. 다음에도 좀 더 그레이트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